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 속도는 1.25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시황에 이슈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황은 코인과 상관관계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과 코인은 커플링 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치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스타트업 정도에 대한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런 시황도 잘 챙겨서 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슈를 보게 되면 미국의 화이자 백신 승인 가능성이 12월 중에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영국은 백신 접종을 개시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으로 인해서 요새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백신의 개체수, 그러니까 환자 개체수는 아니고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맞고 일반 국민들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작용이 많이 나올 거냐가 앞으로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요. 그때 증시가 얼마만큼 눌릴 것인지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국내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놨다라는 점이 되게 원화 강세를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측면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속도가 좀 눈에 들어온다. 환율은 당연히 우리 코인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일까? 그거는 당연히 이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측면도 있게 되겠고요. 한국이 그만큼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중국이라고 되어져 있죠. 어떤 분은 중국을 뭐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개개인의 입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한 국가의 수장으로 역지사지로 했었을 때 이걸 볼 거냐 그리고 사회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민주주의 상태에서 해석을 할 거냐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역에 성공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그만큼 우한에 있는 폐쇄를 빠른 시일 안에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병원 인프라 대비 외적으로 그만큼 서비스 그리고 기존의 의료보험 체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또 힘들 때 똘똘 뭉치는 기이한 문화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견뎌냈고 중국이 그만큼 회복을 잘해줬기 때문에 한국의 GDP의 영향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 부분과 또 교육량이 무시할 수가 없으니 그거에 따른 원화 강세를 좀 키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외국인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달러에 대한 약세는 가속화될 것이니 그거에 상대적으로 마켓이 안정성으로 나오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한국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대비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 대비도 월등하게 높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찍어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추경을 했던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더 많이 찍어낸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도 그냥 원칙적으로 보면 많이 찍어내면 희석이 될 거고 원하는 많이 찍어낼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알고 계셔라. 그리고 기술적으로 미달러 추세적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때마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좀 길어졌으니 이번에는 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냐, 장기적으로 좀 깊어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질병 사태가 어느 시점에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약세가 길어질 거냐 아닐 거냐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중앙은행이 이제 보유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나머지에 있는 은행들도 그만큼 다른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냐, 말 그대로 내년의 기회는 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왜 금이 그만큼 인기가 좋냐면 달러를 모으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금 채권은 괜찮은데 달러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금에 대한 추종을 좋아하는 은행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관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금 대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잠깐 보게 되면 같이 떨어졌던 이유는 이때도 금이 뭐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죠. 3월 달에 다 금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 더 올라가긴 했지만 현 상태에서 금이 잠깐 쉬어가는 거는 다 쉬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틈은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달러가 약세면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기본 베이스이니까 그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각 신흥국가들이 금 보유 비율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산업이 어느 정도 이번 질병 상태로 회복을 보이게 되면 4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원자재 B가 금입니다. 금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뭘로 돌립니까? 금이 일정 함유량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금이 쓰이는 부분이 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귀중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말고도 그쪽에 대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비중이 꽤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이 높아진다는 것을 왜 갖고 왔냐면, 뭐 단순하게 디지털 금이라는 암호화폐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이미지 마케팅을 해놨으니 금의 시총이 높아져야 디지털 금에 대한 성장 동력도 더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 속에 하락이 좀 보여진다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영국 총리가 EU와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으로 해당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질병이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2차 확산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통화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게 되면 다른 자산 마켓에 해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엄청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국과 유로화에 대한 문제점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브렉시트도 빨리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있는 CBDC를 더 빨리 속도를 내는데, 중국이 CBDC 속도를 빨리 내면 이제 기초통화에 대한 순위가 좀 바뀔 겁니다. 1위는 안 바뀔 거지만 2, 3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유로화에 대한 가치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증시가 백신 유입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 추이는 계속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죠.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은 거래소를 갖고 있잖아요. 본인의 플랫폼 거래소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내용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타급에 있는 사람을 갖고 와서 무언가 또 기대감, 무언가에 있는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전략으로 유튜브를 적절한 시점에 초대를 하셨다. 그리고 11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달러 최대치를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전월 대비 125%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전체적인 거래소가 다 좋았어요. 덱스 시장도 좋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OTC 시장도 좋았죠. 그리고 선물 거래소는 역대 최대를 찍어줬죠. 그리고 현물 거래소도 역대 최대치를 찍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형태가 나왔냐? 어떤 거래를 하든 간에 유동성이 다 골고루 나와주다 보니까 내가 이용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자유롭다 보니까 더 시장의 진입도가 좋아지게 되고, 시장의 진입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더욱 탄탄해지는 형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물이 주도했던 리더격인 선물이 오히려 거래량 역대 최대를 찍어주긴 했지만, 그거를 또 방어해주는 현물 거래가 옛날에는 외면을 받았는데 그러지는 또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XRP 2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그만큼 미국 쪽에 대한 인기도 순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XRP 이더 비트코인은 거의 그냥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겠고, XRP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물론 유저 팬덤은 이 세 개 코인 쪽은 상당히 팬덤이 강합니다. 거의 아이돌에 비하면 팬층이 두껍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는데 XRP는 최근에 스파크 에어드랍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프랑스가 이번 암호화폐 규제를 좀 세게 할 것이다. 그게 테러 집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깊게 알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 소식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프랑스는 이번에 질병 사태로 인해서 집회를 못했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집회를 풀어줬는데, 그 풀어준과 동시에 집회를 바로 열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시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위대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삶에 대해서 윤택한 건 없었고,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안 처리를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었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과 비슷한 건데, 프랑스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진압을 할 때 너무 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른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렇게 나온 거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런 집단을 테러로 몰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시한 형태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암호화폐 규제를 할 것이다에 대한 거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만 준 것이지, 그 해당에 있는 집회를 어떻게 보면 약간 묶어두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폐공사 이야기는 이제 내년 때부터 공무원증이 조만간에 테스트로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면 전국 공무원들 거의 100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부분이 다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주민등록증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6, 7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유예시켰는데 지금도 꽤 유예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주민등록증도 조만간에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건 좀 뒤로 미뤄지겠지만, 공무원증부터 일단 테스트를 해서 아마 성과가 나오면 민주까지 할 것이다. 근데 조폐공사가 할 일이 없어지고 조만간에 공사도 이제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 이걸 이제 디지털화 쪽에 대한 기술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타가 3.0이 내년 봄에 출시를 한다라는 점이 좀 있고, 그리고 코인제스트에 대해서 내용 나온 게 있는데, 공식 채널이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4대 거래소 아니면 하지 마세요. ISM에서도 등록을 못했던 쪽을 뭘 믿고 하겠습니까? 캐셔 뭐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이번에 계좌 280개 물수조차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겠지만, 마운트콕스에 대한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선물의 대거 쇼패팅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탠다드가 기관 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준비를 하겠다. 요렇게 나왔는데, 이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 OTC와 4개 거래소에 구성된 TF팀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스탁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표적인 코인을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내년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호재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제 정도에 나갔던 또는 어제 정도에 나갔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호재가 8가지 중에 가장 큰 건, 은행들이 내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커스터디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와줘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따른 호재는 아직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20, 30대의 영행 리치, 안전자산의 군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최근에 20대, 30대, 40대까지만 보아도 뭐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부자나 중산층 추이가 여행에 대한 측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근거치는 뭘 알 수 있냐? 에어비앤비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리스 힐튼의 힐튼 호텔에 있는 리서치 보고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이런 사람들이 자산에 대해서 금은 무겁고 휴대성이 불편한데, 이걸 ETF나 아니면 기타 뭐 펀드 상품이 쪽으로나 가져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안 하냐, 그게 더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고 언제든지 내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환매 수수료 대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바로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똑똑한 측면도 있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통화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의 비자금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보게 되면 100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거라는 거를 이미 예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간판 스타급들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 대한 보는 안목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큰손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움직임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상당히 높고,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지만 전 세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거래량이 요새 꽤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높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할게요.